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아침 일찍 시작하는데 오늘은 더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끝내고 동동이 이제 아침 새벽참이죠. 매일마다 챙겨주고 있는 밥도 챙겨주고 출근 직전에 이제 차트를 좀 봅니다. 회사를 이제 출근하기 전에 오늘 이제 전략 그리고 내일자 전략까지도 혹은 좀 킵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들어가야 되는 종목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어, 제가 보려다가 차트를 좀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지금 옆에 있는 이 종목들은 제가 그 검색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서 영봉에서 여섯 봉, 그 어제부터 해서 지난 7일 동안 천억 이상 거래가 들어온 종목들만 이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근데 정리를 했는데 아마 이게 그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부터 이제 나열을 했던 것 같아요. 시총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총 낮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하냐? 거래대금 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혹은 시가총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좀 강하게 튀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는 세력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력주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이렇게 급하게 강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근데 내가 어디에 사는가 이 지나간 차트를 보면은 대략 내가 어디쯤에서 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거래가 동반되면서 뭔가 특정한 가격의 위치를 이제 올려내고 난 뒤에 거래가 동반되면 이 긴 시간 동안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 폭발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박스권, 뭐 삼각 수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같이 보는 거죠. 자,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개념들인데, 자, 호재, 테마, 재료에 의해서 주가는 짧게 움직인다든지 혹은 길게 크게 움직인다면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또 뭐 테슬라발 자율주행 뭐 그런 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걔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바로 엄청나게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만 터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차트를 좀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강하게 급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잔잔하게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거를 매집해서 누군가는 이거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에 들어온 흔적들도 봐야 되고 그 지지와 밑에서 지지해주고 위에선 저항됐던 자리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상승이 임박한 자리 거래가 갑자기 적당히 거래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빵 터트리고 빵빵 터트리면서 가죠. 근데 자 보시면은 잔잔하게 들어오다가 드디어 한번 쾅 터지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빵 터지죠. 그리고 다시 음봉이 들어옵니다. 아휴, 뭐야 이거. 결국 이게 저항 맞고 떨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거래량과 이런 캔들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력주의 이제 시작이 이제 상승이 임박한 게 아닌가 통계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지지와 저항을 보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상승이 임박한 자리 그리고 큰 거래가 터진 거.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 일반 기본적으로는 천억 이상 거래가 많이 터진 거 터질수록 거래 대금이 클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보다 만큼 커졌나 혹은 그 이상으로 터졌나 그리고 같은 테마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자율주행 모트렉스도 있고 뭐 남성 라닉스 뭐 이런 애도 있는데 그 애들 중에 그 테마군 중에 천억 이상 터진 게 몇 개인가.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번에 5천억씩 터지잖아요. 그래서 테마의 대장주가 3천억 이상, 막 4천억 이상 이래 터지면은 굉장히 많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장주 높은 강한 종목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카톡방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 보다가 이 차트 보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이 중장기 이평선 60, 120, 220 이평선을 밑으로 바로 밑에 깔고 혹은 같이 이렇게 동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내는 이런 자리 1차 상승의 자리는 돌파 매매가 굉장히 좀 수월하다. 그러니까 좀 높게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준다라는 거고요. 근데 2차 상승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이 돌파를 매매를 하려면은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높은 종목들은 강하게 올려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2차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는 이 박스권에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 또 작은 박스, 이렇게 더블 바닥 안에 또 작은 더블 바닥 이런 자리를 올려내고 다시 음봉을 살짝 눌렀다 가는 자리, 이런 자리를 공략해서 이 전 고점까지, 여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공략하는 게 지금 저희 어떤 그 매매 패턴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고, 돌파해서 강하게 날아가는 것보다 이런 구간도 뭐 20%, 15%뭐 적게는 10% 수익이 나니까 이런 자리는 좀 멘탈을 관리하면서 매매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목도 무슨 종목이죠? 서린바이오네요. 서린바이오도 이렇게 이쯤에서 매매할 수 있죠. 급등, 여기서 이제 이 하단 박스에서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눌림인데 거래가 좀 동반돼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인데, 완전 똑같은 자리인데 보락과 서린바이오 중에 보락이 좀 거래가 좀 조금 동반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좀 훅 나왔거든요. 눌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라가고 있는데 돌파하고 난 다시 눌린 그런 자리에서 보락을 저는 선택해서 보락을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얘도 지금 수익이 나죠.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알기에 그나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자리, 이런 자리를 좀 봅니다. 자, 방장님 차트 보니 확연히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크게 서린 바이오인데요. 자, 크게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전 고점, 이 박스권의 중간 고점 아래에서 이제 올려내는 자리를 강하게 매물대를 확 소화해내는 거래량,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폭발하면서 돌파, 그리고 눌림목이잖아요. 근데 이 눌림목이 또 재밌는 게,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끝났다면 뭐 그런갑다 하는데, 얘가 여기까지 꼭지를 치고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또 매물을 또 이 자리를, 이전 고점을 소화하기 위한 이런 고점들은 다시 한번 여기를 또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이잖아요. 얘도 지금 여기를 돌파했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이제 터치를 했잖아요, 전고점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두 번 쳤기 때문에, 자, 여기 1차적인 매수, 여기 살짝 떨어지면, 혹은 이 기준봉, 이 돌파한 기준봉의 시가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좀 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인데, 이만큼 떨어지면 굉장히 싼 가격이죠. 물론 세력들은 여기서 더 누를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건데, 개미가 달라들고 하면 당연히 또 눌렀다가 털어내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자리는 좀 싸다라는 거죠. 이 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더 치죠. 또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서 나는 어디서 내가 그 매매를 할 것인가, 매수가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낼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면, 이런 종목들을 고민해 보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건데, 차트만 본 차트충들이 무슨 매매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이 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돈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 큰 손이 혹은 시장 참여들이 많이 막 모이면서 매매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100%, 1000%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당연히 변동성을 보이면서 아래 위로, 짧은 시간에 아래 위로 수익을 내거나 혹은 손실을 줄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 뜻이 어떤 건지 좀 이제 좀 느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봤어요. 가상화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이티는 인베스트. 자, 퉁 치는데, 자, 드디어 거래가 막 계속 동반되고 있어요. 근데 가상화폐는 정말 그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제 매매하면 좋은데, 비트코인이 계속 잘 올라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도 좀 당분간 좀 따라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역사적인 이제 이 고가, 신고가 자리죠. 자, 여기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ATM 인베스트 박스를 만들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하나의 박스고, 여기는 이제 하나의 또 매물대가 될 수 있어요. 3,300원입니다. 근데 밑에서 다시 이제 박스를 만들었는데 계속 지금 치고 있는데, 이 자리가 2,650원 되는 대충 그런 자리인데, 2,600인가요? 2,890원인가요? 2,890원.
2,9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자, 아직도 넘지 못했어요. 아마 이 정도 거래가 이 정도 계속 횡보가 많이 되고 최근에 이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이제 올리려는 어떤 시도가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한번 그 돌파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선물도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분위기 있게 자 커피 원샷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차트 이제 보면서 할 이야기 많아요. 정말 할 이야기 많은데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좀 계속 눌러지겠네요. 아예 얘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줄이고 굉장히 이렇게 줄이고 자,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으로 옮기고요. 네. 누를 때마다 계속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덕신 하우징입니다. 이게 참 어떤 종목, 어떤 거로 올라간지 그 뉴스를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거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호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차트의 분석만으로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뉴스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주봉이죠. 주봉을 봤을 때 얘가 어디에 어떤 박스에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나? 그럼 나는 어디 포지션 어디 잡아서 어디에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건데 자, 멀리서 보니까 자, 이런 박스권입니다. 이 밑에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한번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3월 달이죠. 네. 2020년 3월 달. 이때 이제 주가가 지수가 무너지면서 다 같이 이제 무너진 자리죠. 그러면 계속 이 쳤던 자리가 대략 이제 2,100원 된 자리인데 만약에 이가 탄력을 받으면 여기까지도 기술적으로 이제 터치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머릿속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고점 맞고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고점에서 이번에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놓고 그리고 이전의 거는 추세 매매죠. 이렇게인데 사실 여기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내는 거를 잡는다. 글쎄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주봉상 봤을 때도 이전에 이렇게 올렸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번 주에 벌써 그 상승률만 하더라도 43%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이제 변동성에 의해서 등락이 이제 심할 텐데 자, 윗꼬리 한번 주고 이렇게 떨어져.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거는 이 정고점이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 이게 저항이잖아요. 저항인데 자, 이렇게 저항을 올려내고 그다음 윗꼬리까지 치고 이 저항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려는 어떤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840억 정도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700인데 800억 이상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크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음봉이 종가상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 이 매물대 이전의 고점 혹은 이 이전에 이제 박스 이런 자리 밑에나 이런 자리면은 1차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주식은 어떻게 가장 낮은 가격에 사는 놈이 승자잖아요. 아래에서 잡을수록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이제 이걸 잡는다는 건 좀 늦었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박스를 살짝 만들어주면 더블바닥 같은 거 만들어주면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이게 뭐 이렇게 옆으로 흐르다가 오를지 혹은 곧바로 5일선 따라 오를지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봉이 오늘자 이런 식으로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형성됐는데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다. 단지 이제 눌림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1차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고 여기 밑에까지 살짝 터치하면 2차적인 매매 이런 것도 보는데 일단 뉴스의 크기를 봐야 돼요. 뉴스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총만큼 터지면서 돌파하는 이런 거래는 당분간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상 봤을 때 이제 고점들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자, 태용로직스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봅니다. 역사가 좀 짧아요.
뭐 윗꼬리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종가상 고점 여기를 한번 보고요. 또 여기 이제 종가상 고점을 여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 캔들 하나가 이제 한 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좀 크죠, 길죠. 네. 중간에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돌바닥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돌바닥. 일봉상 보면 이게 어떻게 또 만들어질지 몰라요. 자, 이전 고점 치고 다시 이번 좀 다음 고점 더 쳤습니다. 다시 눌림목인데, 자, 여기 박스권 밑으로 눌렀다가 예를 들어 4,800원이면 이제 한번 굉장히 싸고 매매할 만한 자리죠. 근데 거기까지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봅니다. 고점 찍고 이 밑에서 박스 놀았는데, 자, 이렇게 오른 거 아까 일봉상 주봉상은 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캔들이 튀어나왔었지만 일봉상 보니까 딱 정확하게 이 고점 자리, 이 고점 자리, 이 고점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살짝 나왔죠. 돌파가 나오니까 이제 이 매물대는 쉽게 뚫리는 거죠. 그리고 올려냈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따라잡는 건 사실 무리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좀 눌러져서 이 추세선 하단선 근처까지 혹은 이 매물대, 그동안 매물대를 둘렀잖아요. 그 다음 만들어진 매물대가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5천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자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살짝 주면서 5천원 정도 그런 자리 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차적인 관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건데, 각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또 제가 수익을 많이 내는 잘 내는 어떤 스타일이고, 또 제가 따라할 수 없는 또 각자의 어떤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매매할 때는 각자가 잘하는 매매 방식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주산업인데 이게 또 마찬가지 이제 또 그 세종시 관련주 맞죠? 네. 근데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추세는 일단 따라잡고 올라가는데 거래가 2천억 터졌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다시 또 2천억 터졌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이 전 고점을 또 올려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워낙에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세다라는 거죠. 이 그 뭐죠? 이 테마 자체가 워낙에 세다라는 건데, 자, 멀리서 보면 이제 이렇게가 이제 큰 하나의 박스죠. 이렇게가 이제 큰 하나의 어떤 바닥권이고, 자, 여기서 이제 1차 상승, 2차 상승 이래 볼 수도 있고, 혹은 밑에서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근데 이전에 이제 매물대가 여기인데 이 매물대를 지금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크게 동반되고, 그럼 얘가 다시 눌리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저점은 이 자리잖아요.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눌림목이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나오고 여기가 고점에 지금 자리인 것 같아요. 다시 여기도 살짝 눌렀다가 예를 들어서 이 이전 고점을 살짝 누르는 자리가 나온다면 나는 한번 1차적으로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겠소 라든지 뭐 이런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높으니까요. 가격대가 이제 밑에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자, 한국 패키지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점을 지금 어제 돌파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제 저는 두 번의 수익을 냈잖아요. 어제 영상 보시면은 3% 이제 좀 시초가 매도, 그리고 또 다시 또 장중에 또 단기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분봉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고를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목 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낮게 나오면은 4,300원 정도 이하에 나오면 한번 매수해 볼 만은 했는데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잡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강하다는 거죠. 잘 버텨준다는 거고, 자, 얘는 지금 다시 올라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오늘 거래도 상당히 2천억씩 터졌어요. 여기 돌파할 때, 여기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나온 거래보다 좀 더 크게 터졌으니까 얘도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이야기하려면은 밤을 샐 만큼 이제 할 이야기가 많죠. 그 영상을 보시면서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 그리고 시총만큼 터진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주에 놓고 좀 매매를 한다면, 그리고 낮은 가격을 줄 때 매매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봅니다.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이었습니다.